그래도 아버님 건강을 생각하셔야죠? 요즘은 요양원도 집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놨다니까요. 아빠가 원하는 건 이런 시설이 아니야. 아빠는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 하셔. 이 집에서 편히 지내길 바라시는데 왜 자꾸 강요하는 거야? 너가 아버님을 집에 붙잡아 두는 건 너의 욕심이잖아. 아버님이 여기서 계속 지내시면 누가 간병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오늘 이후로 아빠의 평화를 깨는 일이 있다면 다음엔 말로 끝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조용하고 화목한 가정이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가족의 중심이었던 어머니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부재를 견디며 힘겹게 살아가고 계셨고 아버지를 돌보는 책임은 우리 남매에게 있었다. 하지만 그 책임을 대하는 태도는 남매 간의 차이가 뚜렷했다. 오빠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재산에 대해 유독 많은 관심을 보였다. 어머니가 생전에 관리하시던 집과 몇 개의 부동산 그리고 적지 않은 예금까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홀로 남으셨을 때부터 오빠는 종종 재산 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아버지의 재산은 미리 계획을 세워둬야 해.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 나는 오빠의 말을 처음에는 단순히 실용적인 조언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빠의 진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빠는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점점 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문제는 오빠의 아내, 즉 내 올케 언니였다. 올케 언니는 오빠보다 더 노골적이었다. 올케 언니는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그 이유를 끊임없이 늘어놓았다. 아버님은 연세도 있으시고 요양원에 가시면 더 좋은 케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올케 언니의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속이 뒤집혔다. 올케 언니는 겉으로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집을 비우게 되면 그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산하는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다. 오빠는 처음에는 올케 언니의 의견을 조용히 듣는 편이었다. 하지만 올케 언니의 주장이 점점 커지자 오빠도 이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우리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아버지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요양원에서 제대로 케어 받으시면 우리도 마음이 편할 거야. 나는 오빠와 올케 언니에게 분명히 말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건 집에서 편안히 지내시는 거야. 우리가 힘들더라도 직접 돌보는 게 자식된 도리라고. 하지만 오빠와 올케 언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올케 언니는 나를 비난했다. 결혼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 너가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무책임하게 들리는지 알아? 우리는 가정이 있고 일이 있다고. 오빠는 올케 언니의 말에 힘을 보태며 나를 설득하려 들었다. 너가 이해해야 해. 우리가 아버지를 소홀히 하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도 요양원이 더 나을 거야. 오빠와 올케 언니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고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이유가 단순히 건강이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빠와 올케 언니는 아버지가 집을 떠나면 재산을 자신들의 손에 넣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올케 언니는 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혜택과 시설 이야기를 쏟아냈다. 나는 처음에는 그 말이 정말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올케 언니의 진짜 의도가 뚜렷해졌다. 올케 언니는 아버지가 계신 집의 관리 문제를 자주 언급하기 시작했다. 집도 오래됐으니 수리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 아버님이 요양원에 가시면 이 집을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을 텐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속으로 분노를 삼켰다. 아버지가 아직 멀쩡히 살아계신데 올케 언니는 마치 그 집이 이미 자기들 손에 넘어온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계신 집에 손대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는 아버지의 공간이에요. 하지만 올케 언니는 나를 비웃는 듯한 태도로 말했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다 같이 아버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자는 거야. 오빠는 그런 올케 언니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내게 설득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네가 너무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아버지께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는 거잖아.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아버지의 건강이나 행복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편의와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며 그들에게서 한 발 물러났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고 내가 아버지를 돌보는 동안 요양원 계약서를 준비해 올 정도로 대담해졌다. 나는 속으로 이를 악물며 준비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내가 아버지의 딸로서 해야 할 일을 하기로. 나는 아버지를 지키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오빠와 올케 언니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이었다.
올케 언니는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했다. 주변 요양원을 알아보고 시설의 조건과 비용을 비교한 리스트까지 만들어 왔다. 올케 언니는 내가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말했다. 요양원에 입소하면 아버님이 집안일 걱정도 없고 의사와 간호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 건강도 훨씬 나아질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버님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건 이런 시설이 아니야. 아버지는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 하셔. 이 집에서 편히 지내길 바라시는데 왜 자꾸 요양원을 강요하는 거야? 올케 언니는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네가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도 일하느라 바쁘고 아버님께 제대로 된 간병을 해드릴 시간이 부족하잖아. 현실을 봐야지. 오빠는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하지만 나는 오빠의 침묵 속에서 그가 올케 언니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책을 읽고 계셨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요즘 오빠랑 올케 언니가 요양원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잠시 책에서 눈을 떼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다. 여기에서 너희 엄마와의 추억도 지키고 싶고 내 마지막 날까지 익숙한 곳에서 보내고 싶어.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더욱 결심을 굳혔다. 이제 오빠와 올케 언니의 행동에 맞설 준비를 해야 했다. 그들의 욕심이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올케 언니는 아빠의 건강을 빌미로 다시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었다. 아버님, 제가 알아본 요양원 중 하나는 환경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아버님께서 그곳에서 지내시면 건강이 더 좋아지실 거예요. 일단 가서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올케 언니는 상냥한 척하며 아빠에게 말을 건넸지만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아빠는 올케 언니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 집에서 지내는 게 제일 편하다. 나는 괜찮다. 하지만 올케 언니는 아빠의 대답을 무시하듯 강요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아버님 건강을 생각하셔야죠. 요즘은 요양원도 집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놨다니까요.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다. 아빠가 직접 괜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자꾸 아빠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올케 언니는 내 말을 흘려듣고 오히려 나를 비난했다. 네가 아버님을 집에 붙잡아 두는 건 내 욕심이잖아. 아버님이 여기서 계속 지내시면 누가 간병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오빠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오빠의 침묵은 올케 언니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보였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는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 하셔. 그게 아빠가 진심으로 원하는 거야. 아빠의 의사를 존중해줘야 해. 그러나 올케 언니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도 아버님이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중에는 요양원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거라는 걸 알게 되실 거야. 올케 언니와 오빠의 태도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아빠의 곁을 지키겠다는 다짐과 함께 올케 언니와 오빠의 숨겨진 의도를 드러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반드시 보여주고 말겠다는 결심으로 올케 언니와 오빠는 아빠를 요양원에 보내기 위해 점점 더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속셈을 모르는 척하며 그들의 계획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대응 방안을 세우고 있었다. 내가 첫 번째로 한 일은 아빠의 의견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었다. 나는 아빠와 진지하게 대화하며 그의 뜻을 녹음하고 그의 서명을 받아둔 문서를 작성했다. 아빠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지내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 다음 나는 아빠의 재산 상황을 철저히 확인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오빠가 아빠의 재산 관리를 돕는다며 금융 관련 서류를 맡았던 사실이 떠올랐다. 나는 은행을 방문해 아빠의 계좌와 부동산 관련 서류를 확인했다. 그러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오빠는 이미 아빠의 이름으로 된 몇몇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서류는 아직 완전히 진행되진 않았지만 그 과정은 시작된 상태였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이 사실을 증거로 확보했다. 그리고 올케 언니의 행동도 파악하기 위해 조용히 움직였다. 올케 언니는 요양원 계약서를 몰래 작성해 두고 있었고 아빠의 이름을 도용해 서명을 시도한 흔적도 있었다. 나는 요양원 측과 접촉해 상황을 설명하고 아빠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절차도 진행될 수 없도록 막아두었다. 마침내 모든 증거를 손에 넣은 나는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었다.
올케 언니와 오빠가 요양원 입소를 설득하기 위해 아빠와 나를 한자리에 부른 날 나는 반격을 준비했다. 올케 언니가 아빠에게 말했다. 아버님, 요양원에 입소하시면 얼마나 편안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아버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나는 냉정하게 말을 끊었다. 아빠는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 올케 언니는 당황한 얼굴로 내 말을 흘려넘기려 했지만 나는 준비한 서류를 꺼내 그들 앞에 펼쳐 보였다. 오빠와 올케 언니가 아빠의 부동산과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지 이미 다 알아냈어. 이 서류는 내가 확인한 증거야. 오빠와 올케 언니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를 재산 관리의 핑계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너희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야. 아빠를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아빠에게 가까이 오지 마. 오빠와 올케 언니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오빠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다. 그게 아니야. 우리도 아버님을 위해서 한 거였어.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나는 오빠의 변명을 단호히 끊었다. 아빠를 위해서? 이 서류들이 아빠를 위한 거라고. 아빠가 원하지도 않은 요양원 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빠의 부동산을 내 명의로 넘길 준비를 하면서? 올케 언니는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넌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어. 이건 단순히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한 결정이었어? 나는 올케 언니의 말을 비웃으며 대답했다. 경제적인 상황? 그럼 너희가 아빠의 재산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빚 문제도 아빠를 위한 결정이었겠네? 내가 준비한 서류에는 그들의 재정 상황과 함께 아빠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하려 했던 정황까지 담겨 있었다. 내가 그 사실을 꺼내자 올케 언니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빠는 고개를 숙이며 변명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아빠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아빠,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아빠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보이시죠? 아빠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아빠 곁에서 끝까지 아빠를 지킬 거예요. 아빠는 내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 줄은 몰랐구나. 나는 아빠를 안심시키며 다시 오빠와 올케 언니를 향해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재산 관리와 아빠를 돌보는 일을 맡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아빠의 재산을 건드릴 수 없도록 법적인 절차도 밟을 거야. 만약 다시 이런 일을 시도하려 한다면 법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어. 오빠와 올케 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들이 떠난 뒤 아빠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의 마지막까지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빠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바라봤다. 고맙다. 내가 없었다면 정말로 혼자가 될 뻔했구나. 나는 그날 밤 아빠가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보며 다짐했다. 다시는 아빠를 이용하려는 누구도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오빠와 올케 언니가 자리를 떠난 뒤 나는 아빠와 함께 거실에 앉아 천천히 상황을 정리했다. 아빠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듯했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안함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내가 이걸 다 알아보고 준비했다니. 미안하구나. 내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나는 아빠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빠, 이건 아빠의 잘못이 아니에요. 오빠와 올케 언니가 아빠의 믿음을 악용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두 정리하고 보호할 거니까요. 그날 밤 나는 아빠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해 아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빠의 재산 관련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아빠는 처음에는 그런 절차를 번거롭게 여겼지만 내가 설득하자 곧 동의해 주셨다. 내가 무슨 일을 겪어도 우리 딸이 이런 일을 맡아준다면 마음이 놓인다. 나는 그 말이 아빠의 무거운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더욱더 단단히 결심했다. 며칠 뒤 나는 오빠와 올케 언니를 다시 집으로 불렀다. 그들은 내 연락을 받고 오긴 했지만 표정에서 이미 긴장과 불안이 느껴졌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아빠의 재산과 관련된 모든 일은 제가 전담할 거예요. 아빠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제가 아빠의 뜻을 반영해 직접 처리할 거고 이미 변호사와 법무사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오빠는 말을 꺼내려 했지만 내가 먼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아빠의 재산을 건드리거나 아빠를 불편하게 만들려는 어떤 시도도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건 니들이야. 올케 언니는 얼굴이 굳은 채로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나는 올케 언니의 말에 냉정하게 대답했다. 가족이라면 이런 짓은 하지 않았겠지. 아빠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너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이미 충분히 모았어. 내가 지금 너희를 봐주는 건 아빠의 마음을 생각해서일 뿐이야. 오빠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고 올케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피했다.
나는 그들이 이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것을 확인한 뒤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이후로 아빠의 평화를 깨는 일이 있다면 다음엔 말로 끝나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오빠와 올케 언니는 더 이상 아빠의 재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아빠와 함께 조용하고 안정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오빠와 올케 언니는 내가 증거를 들이밀고 단호하게 맞서자 잠시 물러서는 듯 보였지만 그들의 욕심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며칠 후 올케 언니가 다시 아빠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오빠 없이 혼자였다. 아버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양원에 가시는 건 아버님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에요. 저희가 아버님을 돌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올케 언니는 아빠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간절한 척 연기를 했다. 그러나 나는 그 장면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올케 언니의 행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올케 언니,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올케 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여기서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원하는 건 이미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이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하세요. 올케 언니는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다. 넌 아직도 우리가 아버님을 위해 좋은 결정을 하려고 한다는 걸 이해 못하니?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현실을 봐야지.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올케 언니가 현실을 생각한다면서 정작 본인 욕심만 채우려는 건 더 이상 묵고할 수 없어요. 아빠의 뜻을 무시하고 아빠의 재산을 자기들 유리한 대로 처리하려는 거 다 증거로 남겨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올케 언니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준비한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 서류들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아빠의 부동산을 몰래 처리하려던 계획, 요양원 계약서를 조작하려던 시도, 이게 다 아빠를 위하는 결정이었나요? 올케 언니는 변명하려 했지만 나는 말을 끊었다. 아빠가 원치 않는 걸 강요하면서 가족을 핑계대지 마세요. 진정으로 아빠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빠의 뜻을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아빠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재산만 노린 거였구나. 정말 실망이다. 아빠의 단호한 목소리에 올케 언니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올케 언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아빠에게서 떨어지세요. 그리고 다시는 아빠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번 일은 여기서 끝내지만 또다시 이런 짓을 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올케 언니는 내 말을 듣고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너는 모든 걸 흑백으로만 나눠서 봐. 우리가 얼마나 아버님을 위해 고민했는지 생각도 안 해봤지? 너 혼자 정의의 사도인 척하면서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어. 나는 한숨을 내쉬며 올케 언니를 바라봤다. 아빠를 위해 고민했다는 말은 아빠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올케 언니는 지금까지 아빠가 원하는 걸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들어본 적 있어요? 올케 언니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며 덧붙였다. 오빠와 올케 언니가 한 행동은 모두 아빠의 뜻을 무시하고 재산을 손에 넣으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런 걸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때 아빠가 조용히 손을 들어 올렸다. 됐어. 더 이상 그만하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너희 어머니와 함께 이 집을 꾸려가며 보낸 시간이 나에게 가장 소중했다. 이 집이 나의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싶다. 아빠의 단호한 목소리에 올케 언니는 결국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고 방을 나갔다. 정말 후회할 날이 올 거야. 그땐 너가 책임져. 나는 그녀가 방을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그날 이후 나는 아빠와 함께 재산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를 재검토했다. 은행 계좌와 부동산 등 중요한 자산은 아빠가 직접 관리하거나 나를 신탁 관리자로 지정해 더 이상 외부에서 손을 댈 수 없게 만들었다. 오빠와 올케 언니는 한동안 조용했지만 나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들이 쉽게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빠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셨다. 나는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몇 주가 지나고 오빠와 올케 언니는 더 이상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침묵이 오히려 불안했다. 그들이 다시 어떤 수를 쓸지 모른다는 생각에 경계를 늦출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점심을 드시며 무심코 이런 말씀을 하셨다. 며칠 전에 내 오빠가 찾아와서 또 요양원 얘기를 꺼내더구나. 이번에는 내 건강을 걱정하며 간곡하게 설득하더라.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빠를 바라봤다. 아빠, 오빠가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아빠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빠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이 집에서 편히 지내고 싶다고. 그런데도 자꾸만 권한이 조금 피곤하더구나.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선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오빠와 올케 언니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오빠와 올케 언니에게 직접 연락해 만남을 요청했다. 다음 날 집에서 마주 앉은 자리에서 나는 준비한 서류와 녹취 기록을 꺼냈다. 이제는 명확히 말할게. 아빠가 요양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너희도 알고 있어. 그런데도 계속 아빠를 설득하려는 건 결국 재산 때문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 이건 아빠와 나 사이의 녹취록이야. 아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힌 내용이 담겨 있지. 오빠는 당황한 얼굴로 서류를 바라봤다. 그게 아니라 우리도 정말 아버님의 건강을 위해서. 나는 오빠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서 왜 요양원 계약서를 몰래 준비했어?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계획한 건 또 뭐야? 이건 아빠의 뜻을 완전히 무시한 행동이야. 올케 언니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야? 너 혼자 다 결정할 생각이야?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결정은 내가 아니라 아빠가 하시는 거야. 그리고 아빠의 결정을 지키는 게 내 역할이야. 너희가 다시 이런 일을 시도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명심해. 오빠와 올케 언니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집을 떠나며 올케 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가 그렇게 완벽한 줄 알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나는 그녀의 말을 흘려들었다. 중요한 것은 아빠가 더 이상 불편함을 겪지 않으시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빠와 함께 재산 관리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철저히 정리했다. 오빠와 올케 언니의 움직임은 완전히 차단되었고 아빠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기 시작하셨다. 오빠와 올케 언니의 간섭이 끝나고 아빠와 나는 오랜만에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더 이상 재산을 둘러싼 갈등도 요양원 이야기도 없었다. 아빠는 자신의 뜻이 존중받는 것을 느끼셨고 나는 아빠가 더는 상처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어느 날 아침 아빠는 거실에서 나를 불렀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들려 있었다. 여기 네 엄마랑 내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들이야. 내가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으면 해서 꺼냈다. 나는 사진첩을 펼치며 아빠와 함께 사진을 들여다봤다. 어머니의 환한 미소와 아빠의 젊은 모습이 가득 담긴 사진들이었다. 아빠는 사진 한 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진은 네 엄마 결혼 전에 찍은 거야. 참 밝은 사람이었지. 나는 사진 속의 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다. 엄마랑 아빠는 정말 잘 어울렸어요. 엄마가 아빠와 함께했던 시간을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예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희 엄마가 떠난 후로 나는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라도 버티는 것 같구나. 나는 아빠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아빠, 저도 아빠가 계셔서 힘을 얻어요. 앞으로도 아빠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 후로 아빠와 나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함께 시장에 가거나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집안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다. 오빠와 올케 언니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나는 그들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았다. 아빠가 행복하신 모습이 나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다. 어느 날 아빠는 나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셨다. 낡은 나무 상자 안에는 어머니가 사용하던 오래된 수첩과 아빠가 아끼던 낡은 시계가 있었다. 이건 내가 가장 소중히 간직했던 물건들이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맞을 것 같구나. 나는 상자를 열어보며 눈물이 고였다. 아빠, 이건 정말 소중한 거잖아요. 제가 꼭 간직할게요. 아빠와 엄마의 추억이 담긴 이 물건들을 소중히 여길 거예요. 아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언제나 나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딸이야. 네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다. 그날 밤 나는 아빠가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아빠가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실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지켜드릴 거야. 그렇게 나는 아빠와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맞이하며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